네, 오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발빠르게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유동원의 글로벌 이슈 주민, 유동원 키움증권 WM 팀장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글로벌 이슈 주민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WTI가 갑자기 26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급등을 해서 지난 주말에는 배럴당 32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화요일 거의 26달러까지 갔었죠. 이 숫자를 놓고 보시면은 2003년 이후에 13년 만에 최저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시면 거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유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급등한 폭을 놓고 보시면 거의 이틀 동안에 23%니까 상당히 높은 급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유가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 건지 판단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 유가가 왜 하락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유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향후 평균적으로 과거 20년보다 훨씬 낮은 유가가 유지가 될 수 있을 이유를 놓고 보시면 첫 번째는 수요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요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급 부분에 있어서 셰일가스의 기술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석유를 쓰는 산업들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그만큼 유가를 월등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석유 수요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한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효율의 증가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시면 연간 단위로 2.5%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적어도 석유 수요는 연간 단위로 4%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들 석유 가격이 빠지니까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다.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마 3%대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그럼 왜 유가가 23%나 급등을 했는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한파. 네. 계속적으로 뉴스에는 한 15년 만에 최고의 한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 추위. 심지어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콩에서 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120년 만인가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보면 미네소타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에서는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9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석유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듯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부여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도 지금 엄청난 100조 정도 되는 원화로 유동성을 부여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도 21조 유동성.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냐면 유가 하락의 방정식은 달러 강세. 그다음에 유동성 감소 그리고 유가 하락 이런 고리인데 네. 지금 반대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유가는 100달러 수준까지 다시 급등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추가 하락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리파이닝 마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유가 하락 베팅이 너무 큽니다.
네. 숏 포지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조금이라도 위로 튀기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낮은 유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수출국들, 제조 수출국들인 한국, 중국, 일본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